네, 오늘은 100세 시대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두 번째 이야기로 건강상담 시작합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홍우 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원장님 나오셨는데요. 인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뵙는데요. 네. 이 시간을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슬로우 에이징에 대해서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오늘은 그 6번째 시리즈 중에 두 번째 밥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불변의 법칙 같이 네.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또 밥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정말 그럴까요? 밥심으로 산다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한식이 밥이 위주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건데 좀 우리가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 옛말이고 네.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혹시 이제 진료를 많이 보시니까요. 네. 진료실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보시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오늘 아침에 너무 허기가 져서 떡을 먹었고, 그다음에 점심에는 조금 더부룩한 것 같아서 고구마를 먹고, 저녁에는 그래도 한 끼는 먹어야 돼서 밥을 먹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탄수화물을 좀 많이 드신 경우가 될까요? 네, 일단은 탄수화물 양 자체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탄수화물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섭취를 할 경우에는 당 독소라는 게 생기기 때문인데요. 당 독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 당이 독소를 일으키게 되고 그거에 이제 혈액을 타고 흐르면서 우리 뭐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눈 다 타고 다니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죠. 아무래도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신다거나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그렇게 드신다고 큰 영향이 없을 테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화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앉아서 일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 고령 환자분들은 대부분 또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집에서 앉아서 TV 보고 이렇게 보내시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라 네. 그런 분들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거는 건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탄수화물을 저희가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줄이려고 하면은 뭔가 다른 부분으로 채워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그럼 혹시 야채가 될까요? 아니면 단백질?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 환자분들만 뵙다 보니 네. 하나 설명드리는 게 탄수화물 섭취량은 저희가 밥 공기를 좀 줄여보시라 그래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제 고봉밥이라고 해서 엄청 밥을 많이 네, 이렇게 드셨잖아요. 쌓아서 먹는 밥.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밥 그릇을 좀 줄여가지고 한 3분의 2만 채워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시고 나머지 공간은 이제 육류 아니면 콩류, 단백질과 야채로 채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고기와 야채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간단하게 집에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기는 어떤 거라도 좋다면 야채로 그냥 김치 하나 정도 이렇게 먹으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드실 수 있다면 네. 쌈을 싸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색깔 잎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채소의 색을 내는 성분들이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각각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혹시 진료실에서 그러니까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권하는 조금 이런 식단이나 아니면 좀 반찬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한식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찌개나 국 같은 거 생각하시기도 나름인데 찌개나 국 같은 거 드시는 건 좋은데요. 미역국 드시는 것도 좋으시고 이제 순두부찌개나 이런 거 드시는 것도 좋으신데 간을 조금 적게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육류, 고기류나 아니면 생선류, 콩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건 한 가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 야채로 채우는데 쌈이 될 수도 있고 김치도 될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제 김치는 절임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염분이 좀 많아서 네.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자제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네. 브로콜리를 데쳐서 드신다거나 네. 가지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쌈채소들 같이 곁들여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괜찮은 한 끼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 그렇다면 저희가 매 새끼를
매일 한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침이랑 또 점심에 권해주실 수 있는 그런 좀 식단, 시니어들을 위한 식단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뭐 네네. 소화 능력에 따라서 차이도 좀 있겠지만 네. 아침에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좀 섭취하시는 거를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자다가 몸이 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동을 켰을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처럼 몸을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빠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포도당을 좀 생성하기 위해선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하고요. 아, 또 네. 뇌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포도당에서 얻는 에너지원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네. 아침에는 탄수화물 좀 드시는 게 좋겠고 네. 점심은 뭐 원하시는 거 드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하다 보면 시간도 없고 이래서 가끔 햄버거로 때우기도 하는데요. 아, 햄버거요? 네. 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햄버거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햄버거 자체가 영양학적으로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고기도 있죠. 네. 뭐 야채도 있죠. 네. 뭐 빵이 있으니까 탄수화물도 있죠. 뭐 치즈도 들어갈 테고. 다만 흔히들 곁들여 드시는 감자튀김이나 소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거기에 소스까지 딱 찍어서.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를 하신다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 생활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움직임이 좀 덜하죠. 적다 보니 네. 저녁에는 오히려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시는 게 더 현명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저녁을 먹고 우리가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잘 준비를 하지? 네. 자는데 큰 에너지를 쓰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당을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다른 이제 뭐 색깔 채소들 그리고 단백질 드시면서 보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골고루 먹게 된다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또 아무래도 단백질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면서 단백질을 채울 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계란이에요. 네. 왜냐하면 계란이 이제 완벽한 완전식품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걸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하루에 몇 개씩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노른자는 네.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개개인 차가 분명히 있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많이 드셔도 괜찮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두 개 그냥 하루에 한두 개.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드셔도 네. 무방하시고요. 네. 계란 흰자에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네. 계란 흰자도 꼭 챙겨 드시고 노른자에도 영양분이 많습니다. 노른자에도 영양분이 굉장히 많고 네. 물론 노른자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추천드리진 않지만 한두 개 먹는 거 가지고 건강에 큰 영향은 없으니까 네. 다 챙겨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원장님 그러면 지금 몸에 콜레스테롤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당이 높아도 콜레스테롤과 좀 관계가 있을까요? 전부 다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한다는 거는 콜레스테롤로 인한 문제보다는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네.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지켜보는 거거든요. 네.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당을 얘기할 때 흔히 당뇨가 문제가 아니라 당뇨 합병증이 문제라고 하죠. 맞아요. 당뇨 합병증이 혈관 질환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당 독소, 아까 말씀드린 당 독소, 그리고 콜레스테롤 자체는 기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이 높은 사람이 콜레스테롤까지 높아버리면 혈관 내에 굉장히 피가 끈적끈적하면서 기름기가 잘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고지혈인가요, 그러면? 그 콜레스테롤이 높은 걸 고지혈이라고 하고요. 네. 당이 높은 걸 당뇨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릴 때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가 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우리 환자분들에게. 네. 2가지는 본인이 조절하지 못하는 거. 나이와 유전자. 네. 나머지 5가지는 술, 담배, 혈압, 당, 콜레스테롤. 요것들이 다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부추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높으시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음식을 드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네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좀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길 원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뭐
피가 뭐 끈적끈적해진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소고기와 돼지고기 중에 또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또 소고기 파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 원이기 때문에 네. 물론 모든 거는 다 이제 moderation, 적당함이 있겠죠. 네. 너무 고기만 먹는다거나 네. 너무 야채나만 먹는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육류를 먹는다고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돼지고기에는 우리가 삼겹살을 즐겨 먹거나 항정살을 즐겨 먹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다 보니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좀 덜한 소고기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입맛에 맞는 거 적당한 양을 지켜서 드시면 건강에 네.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게 적당이라는 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적당이라는 거를 만약에 한 70kg면은 미국으로는 파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 70kg 정도면은 어느 정도 드시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네. 본인 체중의 1kg당 1g이라고 말씀드려요. 아, 그래요? 0.1g. 죄송합니다. 네, 그럼 너무 많네요. 네. 0.1g. 네. 예, 그래서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1g 정도 네. 해서 왜냐하면 체중도 줄어들기 때문에 1g 정도 해서 드시면 되는데 크게 보시면 내 손바닥 정도의 양의 단백질은 매끼 섭취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매끼.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요, 원장님, 조리법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앞뒤로 이렇게 좀 바삭바삭한 게 맛있는데, 네. 구워서 먹으면 네. 흙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특히 탄 부분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삶거나 찌거나 네, 그래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직접적인 열 때문에 변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변형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수육이나 아니면은 찌거나 해서 네. 드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그러면은요, 저희가 계란은 아까 전에 하루에 2개 정도 먹으면 된다고 그러셨고, 이제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맛이 나는 가공류도 사실 좀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많이 드시는 게 뭐 스팸이나 많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요. 부대찌개를 참 좋아해서 저도 네. 그런 걸 많이 먹는데 네네. 좋진 않죠. 왜냐하면 가공육은 그 고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공육에는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한 방부제도 들어갈 테고, 이제 뭐 염분도 들어갈 네. 거고 여러 가지 첨가되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공육은 피하시고 육류 그 자체를 드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가공육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이 식단이 좀 재미없는 식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좀 이렇게 이런 좀 생각의 전환을 좀 저희한테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현대화돼 있고 물론 제일 선진국이니까요. 네.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뭐 하루는 고기를 드셨다면 다음 날은 생선을 드셔보셔도 되는 거고 네. 그 다음 날은 이제 우리 꼭 육류에서 얻는 단백질이 아니라 채소에서 얻을 수 있는 뭐 두부라든지 콩류라든지 이런 걸 즐겨 드실 수도 있는 거고요. 뭐니 해도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 질리기 마련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조리법을 바꿔보신다든가 아니면 꼭 한식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뭐 일식을 드셔보셔도 되고 뭐 중식을 드셔보셔도 되고 다른 음식 섭취하시면서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슬로우 에이징 두 번째 이야기로 지금 밥심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그러면 어른들 중에 밥을 이제 식사를 하실 때 나는 밥 갖고는 안 된다. 항상 국물이 있어야 된다. 네.
안 그러면 식사가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을 계시거든요. 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국이나 찌개나 꼭 국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많으세요. 문제는 그 국물의 염분이 다 녹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국물을 드실 때 우리가 흔히 젓가락 식사법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 찌개 같은 거 예를 들어 네. 뭐 된장찌개를 드신다거나 된장 국물 맛있죠. 맛있는데 너무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밥이랑 같이 드시기도 네네. 하시는데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건더기 위주로. 아, 그 젓가락으로. 네, 젓가락으로 건더기 아. 위주로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네. 국을 드실 때도 네. 국물을 다 뭐 이렇게 후루룩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조금 남기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조리를 하실 때부터 염분을 좀 적게 쓰는 예를 들어 뭐 후추를 조금 치신다거나 네. 이러시면 굳이 짠 맛으로 음식을 먹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네,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천연 조미료도 있으니까 뭐 버섯 가루라든가 이런 네, 것들 네. 쓰시면서 천연 조미료로 조리를 하셔서 드시는 게 염분 섭취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건강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장님. 네. 그런데 참 건강하게 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건강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원장님께서 오늘 저녁에 내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채소와 함께 이렇게 좀 멋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제안을 해주신다면 오늘 장을 보신다면 좀 어떤 것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쌈은 어떨까요? 보쌈. 아. 네. 고기를 삶아서 네. 굽지 않고 삶아서 네. 고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열이 가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네. 또 단백질, 지방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보쌈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 배추에다가 이제 겉절이해서 드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색깔잎들 네. 구하셔가지고 뭐 적상추나 뭐 초록색 상추라든가 네. 여러 가지 합쳐서 네. 뭐 깻잎도 싸서 드시고 여러 네. 개 싸셔서 쌈으로 드신다면 네. 한꺼번에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다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오늘 식사에는 조금 밥을 줄여야 될까요? 오늘 고기 위주로? 그렇죠. 조금, 네네, 쌈. 오히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또 간식으로 여러 뭐 빵이나 뭐 네. 캔디류나 이런 거 많이 드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저녁에 한 끼 정도는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시고 네. 고기랑 야채랑 위주로 식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께서 지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개월만 식단을 잘 조절해도 혈관이 깨끗해지고 좀 몸이 건강해진 거를 바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약이 없어도 괜찮은 건가요? 수치에 따라 다르죠. 네네. 그것도 이제 물론 개개인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 네네. 거지만 우리가 흔히 보더라인에 계시다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당도 보더라인입니다. 콜레스테롤도 보더라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저희가 약보다는 식이요법을 먼저 하라고 권장해 드리는 네. 분들이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실제로 식이를 바꾸시면서 크게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네. 효과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먹는 게 곧 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You are what you 맞습니다. eat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음식이 한 70% 7할 정도 한다 그러고 운동이 한 3할 정도 한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식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잘 드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오늘 건강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아니면 뭐 어제 하루 정도 먹은 내용들을 보고 나면은 생각하고 나면은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비타민을 좀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다른 약으로 내 몸을 좀 채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시니어 분들은 정말 한 줌씩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 보조제부터 워낙 드시는 약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뭐 하루에 영양제를 30개씩 드신다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와. 제가 그래서 여쭤봐요. 아버님 그렇게 비타민이 좋다면 네. 왜 비타민은 약으로 없을까요? 하나만 먹으면 다 고쳐질 텐데 아. 왜 보조제로 나올까요? 왜냐하면 이제 영양학적으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매크로 뉴트리언트랑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크로 뉴트리언트는 기본적으로 양 자체가 많아야 되는 영양소들을 얘기하는 거고
걔네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네.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굉장히 양이 적은 것들, 미네랄들이나 비타민들이 되겠죠. 네. 비타민이 꼭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비타민을 보조제로 꼭 먹어야 되냐 물어보시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양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제가 그래서 하루 3끼를 골고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골고루만 잘 드셔도 우리가 필요한 그 이제 보조적인 영양 그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네.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적인 예로 비타민 C가 하루에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실까요? 한 1000ml는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성인 기준으로 네. 비타민 C의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은 90mg 정도밖에 안 돼요. 아, 필요한 게요? 네. 오. 우리 몸에서 90mg 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물론 개개인에 네. 따라 다르겠죠. 네. 평균적으로 했을 때 얘기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 1000mg, 5000mg, 네. 어떤 분들은 메가도싱을 하신다고 몇 그램씩 드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네. 과연 그게 필요할까? 물론 비타민 C나 이런 비타민들을 드시게 되시면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반 이상이 배출되게 됩니다. 네. 그럼 반만 드신다고 하시더라도 만약에 내가 5000을 먹는다 그러면 2500이나 몸에 남아 돌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는 90. 90이죠. 네. 나머지는 다 또 배출을 하게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대변으로 빠져나갈 텐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골고루 드시는 식단에서는 이미 음식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양제로 드시는 거는 그냥 다 배출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으로 배출을 하게 되시면, 특히 이제 좀 탈수가 있으신 분들이랑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이제 콩팥, 신장 결석을 만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드실 이유도 없으시고, 네.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데,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영양 과잉의 시대지 영양 부족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식사도 잘 못하고 일하는 환경에 있어서 매일 인스턴트 음식만 먹고 영양분은 도저히 챙겨 먹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종합영양제 하나 정도는 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비타민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몸에 필요한 거는 90ml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오늘 우리 청취자들에게 네. 한 줄 처방 좀 강력하게 한번 얘기해 주셔서 식단을 바꾸거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 환자분들, 특히 우리 듣고 계시는 시니어분들, 골고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고루 드셔야지 다양한 영양분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 좀 피곤하시다거나 귀찮으시다거나 그러시다고 음식 막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몸을 위한다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육류를 피하신다거나 양을 일부러 줄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네. 굳이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상적으로 봐온 결과 어차피 나이가 드시게 한 해 한 해 가시게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양이 점점 줄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일부러 양을 줄이시다 보면 나중에 필요하실 때 양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위나 위장 소화기관이 거기에 맞춰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부러 양을 줄이실 필요는 없으시고 뭐든지 골고루 잘 드시면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너무나 유익한 정보들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또 건강한 슬로우 에이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